남들 다 가는 군대에 보내놓은 이 순간에도 아들 걱정에 잠 못 이루는 것이 엄마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자식의 생사도 모르고 떨어져 있었다면 그 세월을 어떻게 견디시겠나요? 아마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겁니다. 저는 바로 그런 지옥 같은 세월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을 말이에요. 저와 남편은 같은 직장에서 동료로 만났습니다. 사내 연애라 조심스러워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애정이 쏟아지는 남편의 행동으로 얼마 못 가서 금방 들통이 났어요. 같은 팀도 아니었는데 매일 제 주위를 얼쩡거리는 바람에 눈치 없는 사람도 알만할 정도였죠. 저희 남편은 항상 친절하고 매너 있는 모습으로 다른 여사원들에게 꽤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 사람을 항상 눈여겨보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제가 적극적이었던 편이라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뺏길까 싶어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섰어요. 우연히 지나치기를 기다리다가 괜히 커피 한 잔씩 건네기도 하고 우연을 가장하여 연락처를 받아내기도 했죠. 지금 생각해도 제가 남편에게 참 공을 많이 들였구나 싶네요. 그땐 수줍음 많고 다정한 그 남자가 정말 좋았습니다. 다행히 감정선이 일방통행이 아니었는지 남편도 제게 호감을 표시했고 그렇게 저희는 사내 커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난다는 걸 들킨 후 주변 직원들은 모두 저희를 부러워했습니다. 특히나 남편이 매번 저를 챙기는 모습을 보며 배아파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심지어는 누군가 저희 사이를 이간질한 적도 있었죠. 워낙 다정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라 그런지 그런 호의를 오해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헤어질 생각을 할 만큼 속이 상했었는데 제 마음을 알아준 그 사람 덕분에 저희는 다시 믿음을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누구보다 저를 특별하게 여겨줬어요. 마치 저를 아주 소중하고 귀한 존재처럼 여기며 많이 아껴주었죠. 언제나 자기보다 제가 우선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제 앞에서 워낙 요구한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정하고 애정 넘치는 그 모습에 저는 결국 결혼까지 결심했었죠. 그때는 정말이지 남편이 사랑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 입으로도 이토록 사랑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라 말했죠. 그때는 그 말을 무엇보다도 깊이 믿었네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고 저는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누구보다 저를 너무나 사랑해주는 남편과 저를 남편만큼이나 아껴주시는 시부모님 덕에 아무 고민도 걱정도 없는 그런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죠. 결혼한 지 1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된 저는 몸이 약한 저를 걱정하는 남편 때문에 임신과 함께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런 결정 역시 남편에 대한 애정과 믿음 덕분이었죠.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저는 누구보다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 행복했기에 벌을 주셨을까요? 어느 날 저는 남편의 판도라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출산을 한두 달 정도 남겨뒀을 때였을 거예요. 저는 남편이 출근한 뒤에 혼자 방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창고처럼 쓰던 작은 방을 아이 방으로 꾸며주려 남편과 계획하던 일이었죠. 남편은 꼭 같이 하자고 말했지만 남편이 회사 일로 한동안 바빠진 탓에 출산이 다가오는데도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기다리던 저는 더는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혼자서 그 방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서로 잘 쓰지 않는 짐들을 넣어둔 탓에 뭐가 들었는지 잘 알지 못했죠. 켜켜이 쌓여있는 박스를 하나씩 풀어보며 짐 정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쓰던 일기장들이며 앨범까지 오랜만에 추억을 떠올리게 되었네요. 하나씩 박스를 열어보다 남편 것으로 보이는 박스 하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라면 박스 안에 또 다른 상자가 하나 들어있었죠. 선물 상자로 보이는 오래된 상자 안에는
제가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이 들어있었습니다. 웬 여자의 다정한 포즈로 찍은 사진들과 사진 속 두 사람이 주고받은 듯 보이는 연애 편지들, 함께 다녔을 콘서트 티켓과 영화 티켓들이 뒤섞여 담겨 있었죠. 열면 안 되는 상자를 열었다 싶었지만 이미 그것을 보게 된 저는 그 편지들을 열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만나기 전에 연애를 했었을 것을 몰랐던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애틋한 남편의 과거를 들여다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편지의 내용들은 하나같이 구구절절하고 애정이 듬뿍 담겨 있더라고요. 그걸 읽는 내내 왠지 모를 질투가 밀려왔습니다. 그저 가벼운 연애관계로 여기기에는 유별난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심지어 남편은 제게는 이런 편지를 적어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젊은 연인들의 장난인지 나중에 낳을 아이 이름까지 서로 지어주며 다정한 추억들을 쌓았더라고요. 그런 사연까지 모두 읽고 나니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깊은 사이였을지 짐작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년이나 만난 아주 오래된 사이처럼 보였어요. 남편과 연애 시절 이전 여자친구 얘기들을 나눈 적이 있었지만 남편은 그 사람들은 모두 짧게 지나간 인연이라며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상자 속 여자는 저만큼이나 많은 사랑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제가 더 화가 나는 부분은 저와 갔던 단골 카페며 음식점들까지 모두 이전에 그 여자와 함께 갔었던 곳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오빠, 이런 데를 어떻게 알았어? 여기 너무 좋다. 우리 앞으로 여기 자주 오자. 여기 마음에 들어? 은영이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내가 좀 알아봤지. 은영이 네가 좋아하니까 너무 다행이다. 남편은 분명 저를 위해 준비한 곳들이라고 말했지 한 번도 그 여자와의 추억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저도 이렇게까지 배신감 느끼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던 남편의 과거를 알게 된 저는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꼈죠. 처음엔 이해해보려고도 했어요. 연애하면 다들 애틋한 거고 이미 헤어진 사람 얘기를 꺼내서 좋을 게 없을 거라 생각했겠다 싶었어요. 혼자서 그 상자를 다 들춰보며 계속 남편을 이해해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나와 결혼까지 했는데 그 여자와의 추억이 깃든 물건들을 우리 신혼집까지 챙겨왔다는 것이 절대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퇴근한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제가 남편과 옛사랑의 추억이 담긴 그 상자를 들이밀자 남편은 많이 당황하더라고요. 당신 이거 뭐야? 전 여자친구 물건을 우리 신혼집까지 챙겨온 거야? 아무리 사랑하던 사이였다고 해도 어떻게 우리가 같이 사는 집에 이런 걸 둘 수가 있어? 은영아, 그런 거 아니야. 네가 기분 상했을 거는 이해해. 그런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의도로 간직한 거 아니야. 나한테는 그냥 젊은 시절 추억이고 지나간 향수일 뿐이야. 나 만나기 전에 만났던 여자가 이 여자 하나는 아니었을 텐데 다른 사람 거는 없고 이 여자 것만 이렇게 소중히 보관한 건 좀 다른 의미가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면 다른 사람들 것도 어디에 있나?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은영아, 우선 좀 진정해봐. 저는 자꾸 아니라고만 하는 남편의 말이 모두 변명처럼만 들렸어요. 흥분한 저를 진정시키려는 수작으로 보였죠. 그게 아니라면 왜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미안하다고만 하는지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숨기는 게 있다고만 생각이 되더라고요. 결국 답답한 마음에 제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하자 남편은 그제서야 입을 열었어요. 그 사람한테 미안하고 고마운 게 있어서 추억을 쉽게 정리하지 못했어. 그리고 남편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 남편이 대학생이던 시절 남편은 1년 정도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있었답니다. 방학 때 아르바이트 하다가 사고를 당했어.
오토바이 배달 사고였는데 그때 만나던 여자친구가 보호자로 나서주고 덕분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어. 내가 1년을 병원에 있으면서 회복할 때까지 병원비도 도와주고 내 간호를 해줬던 사람이야. 물론 몇 년 뒤에는 결국 헤어졌지만 헤어지고서도 고마운 마음은 간직하고 싶었어. 당시 남편은 수술을 받고 휴학까지 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 하더라고요. 남편은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차마 말도 못했었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도와준 덕에 죽다 살아나서 무사히 회복을 했고 그때 그 고마움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다네요. 저는 그렇게까지 가까웠던 두 사람이 왜 헤어졌을지 의아했죠. 그때는 우리 둘 다 어렸고 결혼까지도 생각할 단계가 아니었어. 그런데 내가 사고 나고 그 사람이 나를 도운 것을 아시고 그 사람 집안에서 만나는 걸 반대하셨어. 그 집안이 꽤 괜찮았거든. 아마 내가 결혼 상대로는 아니다 싶으셨겠지. 그럼 반대만 없었더라면 계속 만나다가 결혼까지 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걸 나한테 숨길 수가 있어? 그런 거 아니야. 정말 그 정도로 사랑했으면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헤어지지 않았겠지. 그땐 그냥 좋은 관계로 만났고 헤어질 때도 큰 이견 없이 좋게 헤어졌어. 정말로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남편은 감정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며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편 말이 이해가 되면서도 마음으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그런 절절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나만 몰랐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배신으로 느껴졌죠. 사고가 났었던 사실도 저는 전혀 듣지 못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럼 차라리 처음부터 말을 해주지 그랬어. 적어도 우리가 결혼까지 생각했을 때는 알렸어야 하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사고 나고 후유증은 없지만 당신이 걱정할까봐 오래전 일을 말하기도 어렵기도 했고 혹시나 그런 일로 당신이 결혼 못하겠다고 할까봐 두려운 것도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숨기려고 숨긴 건 정말 아니야. 당신이 기분 상했다면 저것도 다 버려도 돼. 솔직히 여기까지 챙겨온 줄도 몰랐어. 짐 쌀 때 확인 안 하고 쌌던 모양이야. 그때는 정말 남편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모두 오래된 추억이길, 다 정리된 감정이길 말이죠. 평소에도 다정했던 남편이니 날 위해 말하지 못했다는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입장을 이해하기로 한 저는 그 일을 조용히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임신한 제가 별것 아닌 일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남편의 행동이 이렇게나 화가 나고 섭섭한 이유가 모두 호르몬 때문일 거라 치부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일로 우리 부부 사이에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일이 정말 미안했는지 그 뒤로 저에게 더욱 잘했거든요. 남편의 노력으로 제 섭섭함도 많이 누그러졌죠. 그리고 우리 아들도 무사히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넘치던 우리 부부는 아이를 낳고도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제 인생은 모두 뒤로 젖혀놨지만 그게 하나도 아깝거나 아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엄마가 된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줄 각오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우는 5월에 태어난 아이였어요.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지우 덕분에 우리 가족이 완성되었으니 아이 생일이 보다 뜻깊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아이 생일마다 우리 세 가족은 가족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돌 때부터 한 장씩 찍다 보니 가족 사진을 찍는 것이 어느새 우리 가족의 연례 행세가 되었죠. 아이가 커가는 모습도 남겨두고 우리 가족에게도 참 기쁜 추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가족의 그런 소소한 추억은 아이의 5번째 생일 이후로 지켜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정신없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지우는 벌써 5살이 되었고 얼마 전부터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었죠.
저는 조만간 회사에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한참 바쁜 참이었습니다. 남편은 바쁜 저를 배려해 주말마다 아이와 시간을 보내주었어요. 남편도 평일에 일하느라 바쁠 텐데 쉬는 날까지 아이와 시간을 보내주니 미안하고 참 고마웠습니다. 그날도 바쁜 저를 대신해서 남편이 혼자 아이를 데리고 유원지에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저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입사 전 개인 인터뷰가 있던 날이었거든요. 지우야, 엄마 화이팅 해줘. 엄마 화이팅 하세요. 엄마 화이팅 하세요. 그래, 고마워. 지우 아빠 말 잘 듣고 있어. 여보, 지우 점심 잘 챙겨주고 또 지우가 떼쓴다고 저번처럼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말고 저녁은 집에 와서 같이 먹자. 그래, 걱정하지 말고 당신도 면접 잘 보고 와. 지우야, 엄마 나갔다 올게. 아빠랑 오늘 재밌게 놀고 와. 제게 무엇보다 중요한 날이라 아이를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하고 나섰던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이 낳고 몇 년 만에 복귀라 그런지 입사 때보다 더 떨리더라고요. 너무 긴장돼서 하루 종일 무슨 정신으로 있었는지도 몰랐죠. 무사히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니 그때가 저녁 6시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남편에게 연락도 못하고 그제서야 무음으로 해둔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남편에게서 전화가 여러 통 와 있더라고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곧 들어올 때가 되었다 싶어서 저는 씻고 저녁 준비를 해놓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제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 채로 말이죠. 얼마 뒤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했어요. 여보, 지우가 사라졌어. 아들이 없어졌다는 얘기에 저는 바로 택시를 잡아 남편과 아이가 있는 유원지로 향했습니다.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께도 사실을 알렸죠.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폐장 시간이라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텅 빈 주차장에 혼자 서 있는 남편을 붙잡고 저는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여보, 지우 대체 어딨어?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잠깐 한눈판 사이에 애가 없어져 버렸어. 반나절을 찾아다녔는데 아무데도 없어. 여기서 CCTV도 다 찾아봤는데 지우가 안 보여. 놀랐는지 제대로 말도 못하는 남편을 데리고 그 주변을 한참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우리 아이 흔적이 없더라고요. 결국 경찰서로 실종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를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경찰은 마지막 목격자인 남편에게 여러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이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눈치였어요. 아이와 단둘이 계셨던 건가요? 그게 일행이 있었습니다. 그건 정말 잠깐이었고 서로 헤어진 뒤에 지우가 사라졌어요.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는데. 뭐?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일행이라니? 나한테는 그런 말 없었잖아. 그 일행이 누군데? 여보,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남편은 눈물을 쏟으며 제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숨기는 게 있었구나. 본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우리 아들을 데리고 자신의 옛사랑을 만났습니다. 몇 년 전 제가 발견한 남편의 추억 속 그 여자 말이에요. 그 여자가 이민을 간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고 싶었답니다. 저는 남편의 행동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나에게는 별것 아니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는 게 남편이 제정신인가 싶었죠. 게다가 저한테 알리지도 않고 우리 아들까지 데리고 말이에요. 저는 끓어오르는 배신감에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 네 첫사랑 만나겠다고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갔어? 너 이번이 처음 아니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우리 지우 데리고 그딴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우리 지우 잃어버린 거야. 저는 순간 기절을 했던 모양입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더라고요. 주변에는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이 저를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았죠. 저는 엄마를 붙잡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엄마, 우리 지우 어떡해? 아직 날이 추운데 우리 지우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해? 온 가족이 아이의 실종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소란을 피울 수 없었던 저희는 다 같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은 아이를 찾겠다고 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정이 다 될 때까지도 아이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남편이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경찰에서 찾고 있대. 마지막 목격 장소 주변으로 탐문 중이라니까 좀 기다려보자. 내일은 전단지 만들어서 길에서 뿌려보고. 차분하게 계획을 말하는 남편이 가증스러웠던 저는 부모님들 계시는 앞에서 남편에게 온갖 악담을 퍼부었죠. 당신이 우리 지우가 걱정되기는 해?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여자한테 정신이 나가서 첫사랑 만나겠다고 애를 잃어버린 새끼가 어딨어. 당장 나가서 우리 지우 데려와. 당장. 남편에게 처음으로 그렇게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무슨 정신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저 때문에 부모님들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셨죠. 저는 시어머니를 붙잡고